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오늘은 해상 변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조재호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구독자님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 조재호이고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공사학번으로 입학해서 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현대상선 LNG선에서 3항사, 2항사, 1항사로 근무했고요. 네. 승선 근무를 마친 다음에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서 졸업 후에는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해상로펌에서 해상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9월부터는 인천에서 브릿지 법률사무소를 개소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주로 이제 1학 기사를 진급하고 혹은 병역 특례가 끝날 상황에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할지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그쵸.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는 저도 LNG선에서 이제 선장을 할 것인지 혹은 그걸 바탕으로 또 도송사를 해볼 것인지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것은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교에 가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더 해볼까,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또 연계 취업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던 과정 중에 지인 중에 또 네. 국내 로스쿨을 진학하던 지인이 있어서 로스쿨의 시스템이나 제도 그리고 나왔을 때 어떤 비전을 고려해 봤을 때 그 당시 판단으로 로스쿨에 가서 해상 변호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럼 로스쿨을 가기 전에 준비 기간은 대략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로스쿨을 준비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네. 제가 실제 로스쿨을 2014년도에 들어갔었는데 12년도부터 로스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네. 13년도 4월 달에 하선해서 13년도 7월 달에 이제 리트 시험을 치고 네.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 준비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리트 시험이 이제 리트. 법학 적성 시험인데 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리트 시험, 그리고 GPA 학점, 그리고 토익 성적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 전형을 통과하면 면접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부에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에 있어서 승선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는가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생각했었던 거랑 로스쿨을 다녔을 때 그리고 나왔을 때 조금 생각한 내용 중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우리 해기사들이 로스쿨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해기사들은 네. 우리가 이제 해상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네. 승선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해상 변호사가 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법전원에서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이제 뽑을 때 혹은 학생들을 볼 때 이 학생이 로스쿨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 할 것인지, 그리고 원만하게 공부를 마치고 로스쿨을 잘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에 한 번 합격을 할 것인지, 네. 그런 내용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기사들이 입학 시에 네. 너무 해기 경험에만 강조해서 자기를 어필한다든지 나는 해양대학 출신이고 네. 해기사 경험이 있고 승선 경험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로스쿨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네. 자칫 잘못하면 법학 공부에는 좀 관심이 별로 없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이나 또 로스쿨 커리큘럼을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해기사하고 그리고 해양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이력란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교수님들이 이 친구는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구나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너무 강조하는 것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로스쿨에 들어간다고 해서 네, 변호사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 변시라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합격을 하는 게 아닌데 로스쿨에 입학을 해도 괜찮을지. 정확하게 말씀을 더 드리면 네. 리트 시험 단계에서 네. 20% 정도가 합격하는 것이고요. 네. 3년을 지난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서 50% 정도가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50%지만 네. 이제 그 전에
떨어졌던 분들을 합쳤을 때 50%고 그 당해 해에 같이 입학했던 분들 기준으로는 70%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께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전국에 로스쿨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서울대 로스쿨도 있고 부산대 로스쿨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지방에 네. 로스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로스쿨은 이제 합격률이 90%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합격률을 이제 어떤 리스크로 본인이 파악할지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뭐 안 된다고 시작하면 될 것도 안 되니까. 저희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양대학에 들어올 때도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네. 승선을 할 때도 고민했을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승선을 이제 마무리할 때도 내가 승선 근무를 마치고 육상에 이제 공부를 하던가 취업을 할 때도 고민을 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네. 로스쿨도 제가 설명해 드리고 또 다르게 이제 수집하신 정보들을 취합해서 네.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본인이. 네. 모든 선택의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인터뷰 내용과 여러 가지 다른 사이트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결정을 신중하게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로스쿨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네.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일단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회계사들한테는 도전사 협회에서 국립대를 기준으로 매년 1,000만 원이죠. 3년 동안 하면 3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네. 이건 승선을 하셨던 회계사들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매년에 그 쿼터가 있어서 특정 해에 뭐 로스쿨에 5명이 지원했다면 네.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받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도순사 협회처럼 특별한 장학금 외에도 각 로스쿨에는 성적 장학금이나 또 학교 자체에서 만든 내외부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내외부 장학금도 많이 있고 또 회계사 같은 경우는 도순사 협회에서 이런 특별한 굉장히 이렇게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로스쿨 합격하신 다음에 이제 장학금을 알아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해상 변호사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해상 변호만 맡고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기타적인 부분도 변호를 맡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첫 직장을 광화문에 있는 해상사건 전문 로펌에서 시작했는데요. 네. 해당 로펌에서는 해상과 관련된 사건이 전체 업무의 거의 90%였습니다.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사건을 제외하면 전부 다 이제 해상 사건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해상 사건이라는 어떤 개념의 범주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운회사에 있는 상무님이 네. 횡령을 했습니다. 네. 해상 사건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해운회사의 재무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네. 그런 것도 저희 법인에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상 사건으로 카운트해야 되는 건지, 네.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협의의 해상 사건은 네. 외국 P&I 클럽에서부터 영어로 이제 인스트럭션을 받은 다음에 네. 외국이나 한국 선주를 대리하는 업무를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좁은 의미의 해상 사건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항만, 그리고 어민들, 어선, 국내 뭐 예인선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선원들의 재해, 이 모든 것들을 해상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사건의 범주가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민사, 형사, 행정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개업을 해서 넓은 의미의 해상 사건 외에도 네. 일반 교통사고나 폭행, 형사 같은 이런 사건들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근데 그 P&I 클럽이라고 한 거는 보험? 네. 네, 이게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박과 관련된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화물과 관련해서는 적하보험이 있고요. 선체와 관련돼서 이제 선체 혹은 선박보험이 있고, 그리고 선체보험 외에 선주의 또 어떤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선주 사무 배상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P&I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선박보험이나 선체보험은 선체가 충돌할 때, 네네. 좌초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P&I 보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선주들이 네. 국내에서 입항해서 이제 화물을 선적하고 양화하고 이제 출항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PSC가 걸려서 출항이 정지된다든지 네네. 외국 선주가 타고 있는 배에서 선원이 사망했다든지 외국 선주가 국내 항에 있는 크레인을 충격했다든지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것이 P&I 보험인데 네. 그래서 P&I 보험은 외국계 보험이지만 외국 선주들의 국내 기항 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국내에 있는 해상 변호사들한테 업무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단어가 전 생소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도 잘 이해 가셨죠? 사실 저도 이제 광화문에 있는 해상로펌에 취업하기 전에는 네. 일항사로 근무하고 로스쿨에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P&I 보험이 있고 네. P&I 브로커가 있고 네. P&I 코레스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진짜 저도 아직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3년차 직장인으로 육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다닐 때는 몰랐던 다양한 뭔가 좀 더 그 시야가 넓어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학교에서 P&I 보험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실무를 해보면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네. 내용을 봐야 이해가 잘 되는 것이고 그 책에 있는 일부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학기에만 기억이 남아있고 오랫동안 기억이 잘 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해기사가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을 하면 네. 해상 변호를 맡게 되나요? 해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해상로펌에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네. 우리나라 해상로펌들이 많이 없습니다. 부산에 한 2개 정도 있고요. 네네. 서울에 많이 보더라도 한 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상로펌에서 이제 기존의 구성원들이 나갔을 때 네. 채용을 하는 거라서 TO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TO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해기사가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네. 해상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상로펌에 취업을 못한다면 네. 당연히 해상사건 접하기가 어렵고 법원 앞에 있는 일반 송무 변호사가 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승상 경력이 있고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다고 해도 해상 변호를 모두 맡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전국에 일단 해상로펌 수가 많이 없고요. 네. 그 펌에서도 계속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구성원들이 이탈했을 때 그때 채용의 이제 가능성이 오픈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1년에 한두 자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네. 운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통상 펌에서는 도제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라서 기존의 구성원보다 가능하면 어린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채용 과정에서 관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양해대 출신 선배님들 네. 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해상 변호를 맡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분들이 이제 선원 사건들이나 간단한 사건들은 많이 처리하시지만 네. 정통 해상로펌에서 취업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정보를 하나 배워갑니다. 9월 1일 날 네. 개소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인천 상호소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에 해상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주로 서울이나 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인천에는 큰 항구 도심에도 제가 파악했을 때 해상 변호사라고 할 만한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예전부터 꿈꿨던 게 항구 도시에서 바다가 보이고 배가 보이는 사무실을 개설해서 해상 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인천에서 한번 새롭게 해상 변호사로 일을 해보고자 네. 9월 1일부터 인천항 바로 앞에 브리지 법률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혹시 사진 같은 것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보시죠. 사진.
또 항구가 보이나요? 바다가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 거지 보이긴 하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다. 아파트가 돈이 피고 반대편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 내로 네. 사무실을 반대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년 내로 변호사님의 꿈을 이루시길 셀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은 후배님들도 계실 거고 변호사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나 한마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한 매년 한 3-4분으로부터 이제 계속 후배분들이 네. 연락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로스쿨 진학 전부터 승선 중에도 이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연락을 해주시고 또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하선하신 다음에 자소서나 또 전형 관련해서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분들과 이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정보는 충분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떤 판단을 하시는데 정보는 이제 지금 상황이면 충분하고요. 네. 본인께서 본인 적성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네. 최단 기간에 로스쿨에 입학하시고 네. 그리고 짧고 굵게 네. 그 로스쿨 과정을 마치신 다음에 바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시간들을 좀 많이 소모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스쿨 준비 단계에서 네. 1-2년 그리고 로스쿨 안에서 휴학을 또 하신다던가 네. 변호사 시험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아까운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30대 그리고 20대 후반 제일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네. 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네.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네. 어떤 게 제일 힘드셨나요? 저는 사실 로스쿨 1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네? 로스쿨 1학년 때 결혼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미 이제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와이프도 있고 장인어른도 계시고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런 부담이 제가 빨리 이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 직장을 구하는 데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로스쿨에 들어오시면 그런 심적 부담감을 받으실 겁니다. 네. 그런 걸 잘 관리하셔서 네. 좋은 방향으로 소화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게 찾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변호사님만의 그런 꿀팁이 있나요? 뭔가 극복하고 이제 이겨내는. 사실 이제 로스쿨 생활을 하시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자습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승선 근무랑은 완전한 반대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로스쿨에서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니까 생기는 병들이 좀 있었습니다. 체중도 늘고 네네. 또 감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8시까지 공부를 하고 네. 걸었습니다. 계속 이제 귀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온천천이라고 제가 이제 부산대 앞에 있는 천을 이제 네. 걸었어요. 네. 운동을 적절하게 하시면서 네. 또 약간 리프레시도 하시면서 이렇게 수험생활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겸하면서 공부를 해야 이제 리프레시도 되고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셀리와 함께 인터뷰를 해주신 조재호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지막 엔딩은 조 투 더 제 투 더 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